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아픈 경우도 좀 많아요. 그래서 좀 이제 지켜보다 보면은 좀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아니면은 고생 엄청 한 다음에 이제 또 병원 오셔가지고 치료 좀 늦고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누워 있을 때 밤에 더 심해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술하는 병은 기본적으로 아니에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어깨 질환을 말씀드릴 텐데요. 어깨는 이제 어깨 아픈 거가 이제 몇 가지 병들이 있는데 뭐 증상이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프다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좀 지내보는 경우들이 많고, 크게 다쳐서 아픈 경우보다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아픈 경우도 좀 많아요. 그래서 좀 이제 지켜보다 보면은 좀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아니면은 고생 엄청 한 다음에 이제 또 병원 오셔가지고 치료 좀 늦고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어깨가 아프면은 삶이 좀 괴로워요. 잠도 잘 못 주무시고 옆으로 누우면 못 자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너무 참고 계시는 건 안 좋고,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 정도 아팠다고 참아도 되죠. 근데 이제 2주 넘어가고 한 달 넘어간다, 그거는 그냥 혼자서 해결하실 건 아니고 병원 오시면 비교적 또 간단하게 해결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좀 치료 받으시는 게 좋겠고, 이제 어깨에서 이렇게 요런 이제 중요한 질환들, 제일 흔한 질환들을 뽑아 보면은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오십견 들어보셨죠? 오십견. 그 다음에 어깨 충돌 증후군을 말은 조금 상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돌 증후군이라는 게 있고, 또 이제 회전근개 파열. 회전근개 파열 들어보셨어요? 회전근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을 중심으로, 이게 제일 흔하거든요. 제일 흔하고, 또 하나 들자면 석회성 건염. 어깨에 석회 꼈다 이런 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일 흔한 거예요. 그래서 어깨에서 흔한 질환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먼저 오십견. 그래서 오십견이라는 말은 의학 용어는 아니고 그냥 이제 워낙 50대에 잘 흔하니까 이게 이름이 예전에 이제 일본에서 오십견이라고 붙었어요. 50살 먹은 사람들이 어깨다. 이제 그런 건데, 정확한 의학적 명칭은 동결견. 동결은 동결됐다, 얼었단 말이에요. 그죠? 얼음처럼 확 얼어버렸단 말이에요. 어깨가 원래 이렇게 막 이만큼 움직여야 되는 게 어깨 관절이잖아요. 근데 어깨가 얼어버리니까 딱 가다 멈췄어. 움직이지가 않아요. 들려고 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꺾어서 이 팔을 꺾으려고 그래도 안 되고, 팔이 이렇게 뒷짐질려는데 여기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여기까지밖에 안 돼. 엉덩이도 겨우 가. 이게 동결견이에요. 동결견. 어깨가 얼어버렸다. 그래서 더 어려운 말로는 유착성 관절낭염. 유착이란 말은 엉겨붙어서 염증 때문에 엉겨붙었다는 뜻이고, 관절낭, 관절의 주머니가 염증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절 주머니에 염증이 생겨서 어깨가 엉겨붙어가지고 뻑뻑해서 움직이지 않는 것. 그게 오십견입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오십견은 50살만 걸리는 게 아니고 환자들 중에 30대도 있고요. 70대 어르신들까지 다양하게 있어요. 물론 50살 때가 제일 많아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는데 그 연령대가 제일 많아서 오십견이라 하지만은 누구든지 걸릴 수 있다. 저도 걸릴 수 있고요. 어느 날 갑자기 어깨가 염증 생겨서 안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십견입니다. 자, 근데 오십견 이제 사진을 왼쪽 게 이제 MRI라고 하는 특수 사진이고요. 화면에서 오른쪽 빨간 거는 우리가 수술했을 때, 그래서 관절경으로 어깨 관절 속을 이제 봤을 때의 사진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걸 보면은 뭐 빨갛잖아요. 빨간 거는 조직이 썩난 거야, 화난 거지. 염증이 많이 생겨가지고 관절 주머니에 염증이 많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왼쪽 저 MRI를 보면은 이게 보이시나요? 여기 관절 주머니가 조금 헐렁해야 돼요. 관절이 풍선처럼 헐렁해야 이렇게 꼬우면 돌아가는데 짜부러드니까 뻑뻑한 거야. 안 돌아가. 딱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 검사를 해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증상. 팔을, 자, 우리가 한번 만세 해보세요. 만세. 어디까지 되시나 다들 보자. 오십견 있나 없나 한번 볼게요. 여기 있으신 분들은 다 건강하시네. 팔이 잘 올라가요. 네, 됐습니다. 내려보시고. 이게 보면은 양쪽으로 이제 요게 정상이라 칠게요. 정상 이렇게 만세가 되지. 근데 오십견 걸리면 여기까지 딱 안 올라가요.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들어서 꺾어줘도 못 들어. 아파해가지고 못 드는 거야. 이게 오십견이에요. 오십견. 근데 이렇게 드는데 내 힘으로는 못 들겠어. 근데 들어주면 또 번쩍 들려. 요거는 오십견이 아니고 회전근개 힘줄이 파열됐다 보시면 돼요. 힘줄이. 그렇죠? 왜냐하면 힘줄이 있어야지 들어 올리는데 힘줄이 끊어져 버리니까 힘을 못 쓰는 게 있고, 지금은 오십견은 염증이 생겨 놓으니까 여기서 꺾으려 그러면 아파가지고 안 되는 거야. 딱 걸려가지고. 요게 이제 오십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릴 때 통증이 있고, 특히 이제 여자분들 속옷을 못 벗겠다, 못 갈아입겠다 이러시는 거, 그런 증상들이 많이 지금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가 오십견 왔나 의심하는 증상이고, 통증이 매일 똑같지는 않고 이렇게 등락이 있죠. 우리 사람 삶처럼 이렇게 등락이 있어서 좀 오래 갑니다. 오래 가고, 특히 이제 우리가 무릎 같은 관절염은 걸을 때 아파요. 그죠?
근데 어깨는 이게 뭐 이렇게 체중 부하를 하진 않잖아요. 무릎은 내 몸 체중을 부하하니까 걸을 때마다 아픈데 어깨 질환은 그러진 않고 오히려 누워 있을 때 밤에 더 심해지는 경향들이 있어요. 특히 왼쪽 어깨가 아픈데 왼쪽으로 들어 누우려고 그랬는데 나는 항상 왼쪽으로 옆으로 누워 잤는데 옆으로 못 누워 자겠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증상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그게 오십견 증상들이에요. 그래서 요 사진 보시면은 세 번째 오른쪽 세 번째 사진이 요 사진이거든요. 이렇게 어느 쪽이 어깨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분은. 팔이 안 올라가는 오른손이 이제 엉덩이밖에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래도 아파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되시는 분들. 저렇게 되는 게 오십견이에요. 오십견. 그다음 제일 첫 번째 사진 보면은 왼손은 이렇게 번쩍 올라가는데 오른손은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가네, 그지? 이게 이제 내가 막 꺾어주려고 그래도 꺾어지지가 않아요. 뻑뻑하게 염증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오십견 전형적 환자다. 그래서 이제 오십견 환자는 치료는 이제 제가 치료해드리면 주사 한 대 맞고 이렇게 재활하면은 안 아파졌어 이렇게 얘기해. 치료 끝났네요. 그게 아니라 어깨가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져야지. 다 풀려야지 치료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 기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겁니다. 통증도 중요하지만은 어깨의 가동 범위라 그래서 움직이는 범위가 넓어져서 원상복구가 돼야지 치료가 끝난 거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오십견 그럼 진단은 제게 사실은 증상만 보고 제가 테스트만 해봐도 대충 알 수 있어요. 문제는 이제 그냥 단순 오십견도 있고 이런 힘줄이 파열된 것 때문에 생긴 2차적인 오십견이 있어서 그거를 좀 정밀 검사를 해서 감별을 해야지 정확한 치료가 되긴 하지만은 그냥 오십견만 있는 거는 우리가 금방 이렇게 할 수 있죠. 사실은 일반인들도 내가 해보면 오십견인가 의심할 수 있는 정도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데 치료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약물 치료, 주사 치료, 스트레칭 그게 이제 기본이에요. 뒤에 수술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수술하는 병은 기본적으로 아니에요. 수술은 필요 없고 외래에서 우리가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 해결이 되는 게 우리가 오십견이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우선 약물 이 염증이라 그랬잖아요. 염증을 가라앉히면 무슨 약을 먹어야겠어요? 소염 진통제를 먹어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거예요. 염증을 가라앉혀서 그게 통증도 줄지만 실제로 염증도 가라앉히니까 이 병 자체를 좀 개선을 하겠죠. 근데 대개는 이제 오십견 환자분들이 꽤 아플 때 병원 오거든요. 근데 그때는 먹는 약 가지고는 사실은 씨알이 안 먹혀요. 그거 먹으면 조금 낫는 것 같지만은 그게 큰 효과를 못 보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을 해서 재활을 해서 풀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재활을 해서.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꺾어라 그러면은 그거 그냥 고문하는 것 같거든. 아픈데 막 억지로 꺾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는 제가 여기 저 위에 사진처럼 제가 초음파 검사를 보면서 어깨 깊숙이 관절 안에 약을 주입을 해줍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염증약을 주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염증이 확 가라앉으면서 통증이 많이 좋아지고 어깨 움직이는 것도 여기서 이 정도면은 이 정도까지는 좀 좋아집니다. 그것만으로도 주사만으로. 근데 말씀드렸듯이 통증이 95% 좋아졌어요. 치료가 끝났나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그 밑에 사진처럼 스트레칭 운동을 꾸준히 해가지고 어깨가 원래처럼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해야 치료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사진들이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이제 누워서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누워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반대쪽 힘으로 이렇게 꺾는 거예요. 이렇게 꺾어서 땅에 닿을 정도로. 지금 여기 땅에 닿으려 그러잖아요. 이 힘으로 눌러서 팔을 이렇게 꺾는 겁니다. 여기 이제 누워서 하는 게 좋고요. 앉아서 하면은 팔이 안 돼도 이렇게 하니까 되는 것 같아. 이게 가짜거든, 가짜. 그러니까 누워서 하는 게 정확하게 누워 있으면 어깨는 딱 고정하고 팔만 풀기 때문에 정확한데 앉아서 하면은 의자에서 잘 된다 이러는 거야. 이게 가짜지. 이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있고 요거는 이제 벽을 붙잡고 이 외회전 팔을 바깥쪽으로 돌리는 걸 말하는 건데 저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 팔을 딱 붙이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몸을 돌리면 어때요? 팔이 좀 바깥으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한 번에 팍 하면 어때? 다치죠. 이제 천천히 해서 조금씩 조금 아프네 하는 데까지 딱 가서 멈추고 한 5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살이 그 사이 좀 늘어나겠죠. 그걸 반복을 하면은 조직 자체가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한 번 한다고 좋아지지는 않아요. 오히려 하고 나면 좀 더 아프고 아픈 걸 막 건드려 놓으니까 다음날 좀 더 아플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건 좋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통증을 좀 해소해야 되고 마지막 요 그림은 이제 수건이나 막대기 같은 걸로 이용하는데 팔이 안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요 선이 이제 팔이 이게 안 올라가.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잡고 오른손으로 당겨 올려요. 이렇게 따라 올리겠죠. 이제 아프잖아. 여기서 또 멈췄다가 천천히 내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복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또 쉽게는 또 반대손을 잡고 이 손으로 조금씩 올려주고 버텼다가 내려주고 또
올려줬다가 내려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 이제 어깨의 스트레칭 운동들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방향. 팔을 드는 거,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돌리는 거, 그 다음에 안쪽으로 돌리는 거. 요 세 가지 방향을 운동을 하는 게 어깨 제일 기본적인 그런 치료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혼자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뭐 여력이 되고 뭐 비용적인 부담이 없으면 병원에서 재활치료사한테 좀 도움 받아서 하면 훨씬 더 낫긴 나은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고 하면은 혼자서라도 하는 걸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시간을 대신 하루에 30분 이상씩 내야 돼. 그냥 내가 생각할 때 한 번 하지 마시고 내가 식사 챙겨 먹는다 생각하고 내가 30분은 운동해야지 하루에 2번, 3번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한 번 한다고 늘어나지 않겠죠, 살이. 우리 태권도 발차기 하는데 그 발을 쭉 찢는 분들 있잖아요. 그 찢을 때 하루아침에 찢어지지 않잖아요. 조금씩 해서 찢어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관절이 이제 늘어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려서 치료 기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근데 우리가 항상 이걸로만 되면 좋은데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안 되는 분들. 운동 열심히 해요. 근데 여기서 막 멈춰 있어. 팔이 안 올라가. 이런 분들은 계속 고생하는 것보다는 그냥 한번 마취를 살짝 해가지고 팔을 저희가 한번 꺾어주는 게 더 나아요. 그럼 빠르거든. 그러니까 잠을 자고 있을 때는 안 아플 거 아니야? 그때 주사도 한번 딱 넣고 팽창을 시킨 다음에 꺾어주면 조직이 드드드드 뜯어지는 느낌이 납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훨씬 수월해지는 거지. 물론 재활은 똑같다고 해야 되지만은 훨씬 속도를 좀 빨리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혼자 공부하다가 한번 이제 학원이나 과외 받듯이 그런 식으로 빨리 한번 도와드리면 그게 훨씬 빠르거든요. 그래서 너무 진행이 안 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뭐 간단하게 그냥 수면으로 하는 거니까 5분 정도 이렇게 하운 다음에 꺾는 거기 때문에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날 퇴원하고 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간단한 방법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깨는 이제 대개는 수술하는 병은 아닌데 이제 수술까지 가야 되는 분들이 간혹 있어서 그럴 때는 관절 주머니가 이제 쭈그러져 있어서 그걸 쭉 찢어가지고 이렇게 늘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져 버려요. 그런 수술도 하는데 단독으로 하는 경우는 좀 드물고 이제 회전근개 수술을 해야 될 때 같이 그냥 겸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할 때 보면은 이렇게 기계 같은 걸로 전기 찢는 건데 이렇게 쭉 관절막을 찢어주면은 여유가 생겨가지고 조금 이제 그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50견 치료입니다.